3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지금은 토요일 밤 자정을 40분 정도 넘겼기 때문에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따라 또 밤이 지날수록 계속 정신이 또 맑아져 가지고 잠이 안 오고 있습니다. 잠 오는 안 오는 이 틈에 책 한 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박정희와 고속도로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길에서 길을 찾다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금수재 지음이라고 합니다. 금수재라고 하는 분은 본명이 아니고요. 당호입니다. 왜 집에다가도 자기가 이제 애칭을 붙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호입니다. 충북 단양 금수산 자락 오막의 당호가 금수재라고 그래요. 본명은 김정태라고 합니다. 충남 홍성에서 태어났고 한양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24년간 근무하면서 역사자료관리, 공사 30년사 및 40년사 편찬, 홍보자료 제작, 사료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담당했다.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지은 책으로는 박정희 탄생 백돌 헌정서, 6737일간의 혁명이라는 책과요. 역사소설 광해법정, 폐모살제 등이 있다고 합니다. 병자호란의 이면사로 왕을 구하기 위해 출병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산화한 사람들을 발굴조사하는 역사소설을 집필 중이기도 하답니다. 책이 나오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책 앞표지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특유의 그 잘 알려진 모양이 있고, 이거는 동해바닥 같은데요. 이거는 새로운 도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떠오르는 장면과 함께 표지가 만들어져 있고, 뒷표지는 이게 이제 제가 공부방에도 붙여놨습니다만 68년도 12월 21일 날 경인 경수 고속도로 개통식에 기념수를 뿌리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뒷면에 있고요. 경부고속도로가 박정희고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다 라고 하고, 고속도로 1호 경부고속도로 개통 반세기, 그러나 기념비에 박정희의 이름은 없다. 김현미인가요? 국토장관 그 여자는 자기 이름을 넣었다고 하던데 조선시대 때 공적비가 그렇게 많았다죠. 자기 스스로 셀프로 세우기도 하고, 그 마을 고을의 백성들이 세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공덕비가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데 나라는 어떻게 그 모양으로 망해버렸는지 참 알 길이 없습니다만, 실제로 대한민국을 건설했는 사람의 이름 하나 기념비에 새기는 거를 눈치 봐야 되고, 또 정쟁으로 다투어야 되고, 그런 현실에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습니다. 중국 발음 잘하기 위해서 만들었는, 중국 발음을 잘하기 위해서 만들었는 훈민정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어여삐 여겨가지고 한글을 만들었다, 이렇게 굳게 믿게 되는 우리 교육 속에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서울 중앙에 동상으로 존재하고, 집회에도 전부 조선 사람만 존재하는,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면서 조선에 아직 그 멘탈을 갖고 있는 참 희한한 지금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뭐 박정희 시대 때 만들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뭐 좌익들은 그러죠. 뭐 박정희가 잘했느냐, 그때 국민들이 잘했는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딩크가 들으면 깜짝 놀라고, 박항서가 감독이 깜짝 놀라 까무러칠 일이 되겠죠. 예, 선수들이 잘했지 감독이 뭐 잘했노,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이제 끝나버리게 되는 희한한 논리이기도 한데, 고속도로 박정희 시대 때 만들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이 책은 이제 방금 저자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듯이 데이터 관리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화체도 나와 있고 설명도 나와 있고 간혹 사진들도 있고 해서 도로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신간이에요. 신간이고, 제주도에 이제 5.16을 일으키고 난 뒤에 국가 재건 최고의장으로서 이제 제주도에 곧바로 이제 갑니다. 제주도에 가보고 제주도의 열악한 환경을 이제 시찰을 한 다음에 제주도를 한 바퀴 삥 도는 도로 건설과 제주도를 이제 서귀포시와 제주시, 이제 지금의 제주시라고 이제 행정구역 그 관통하는 도로, 이른바 이제 5.16 도로라는 걸 이제 닫게 되고, 식수 문제, 뭐 이 책에서는 이제 감귤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감귤 문제, 감귤은 이제 일본 품종의 감귤이죠. 제주도 출신 제일교포 들에게 감귤나무를 좀 보내달라고 협조도 하고 해서 감귤나무를 제주도에 심고, 제주도에서는 그 감귤나무 색으로만 하면은 대학까지 자식을 공부시킨다 해서 대학나무다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하고, 관광산업을 만들고, 어떤 면에서 보자면 우리 경주에도 이제 관광산업으로서 이제 보문 관광단지 만들었죠. 덕동호, 지금 경주의 식수원이 되고 있는 덕동호도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졌고, 뭐 나열하기 힘들 만큼 만들어져 있죠. 이분은 이제 자기가 고속도로 스케치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제주도를 방문했던 모습, 그리고 독일의 아우토반을 보고 경부고속도로의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러한 도로에 대한 구상을 발표를 하고 이제 독일을 방문을 했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독일에 가 있는 뭐 그런 이야기들, 우리 파독 광부들 만나는 장면, 뭐 이런 거 나오고요. 군인들도 많이 동원이 되었죠. 공병단이 많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독일에 갔을 때 우리 그 간호사들과 파독 광부들, 근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 정말 무슨 징용공처럼 그렇게 갖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도 엘리트들이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엘리트들이 이제 갖고 서로 가려고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간호사들이 가서 뭐 시체를 닦았다라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일부분이고, 얼른 공부해가지고 거의 독일 현지의 간호사들의 반열에 오르고, 또 그들의 의술을 또 그대로 이제 의술과 시스템을 전수를 받고 그렇게 했던 아주 그 건설적인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면서 이제 그런 서름들,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내외가 오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 연설하는 시간 내내 또는 애국가를 부르면서 이제 목이 메어가지고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뭐 그런 장면들 여기 나옵니다. 저도 아까 그 장면 잠깐 읽다가 잠깐 읽지 못하고 가만히 좀 있었습니다. 목이 메어가지고. 늘 아는 내용이지만 읽을 때마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한번 뽑아가지고 읽어보고 이 책 소개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고속도로를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고서는 해낼 수 없는 대역사였다는 말이다. 남들은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여러 가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었고 또 과학적인 검토와 분석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속도로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뭐 쭉 나오다가요. 고속도로로 인해서 국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됐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생각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고속도로를 만들 때 경제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보다 더 중요한 목적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얼마만한 민족적인 저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국민이 얼마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가, 또 우리가 얼마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우리 민족의 능력을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한번 시험해 보자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Can do spirit. 예, 그게 이제 또 우리 새마을 정신, 새마을 운동 정신과도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전라도 분들은 우리는 소외됐었어.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계속 고생했었어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지금 전라도에서 선상님이라고 추앙하는 그 김대중 선상님이 오히려 경부고속도로 착공식에서 건설기계 앞에서 들어 누워가지고 도로 만들면 안 된다라고 반대했던 그 유명한 역사적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새마을 운동을 기획하고 뭐 창안했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거기에 공로를 세우고 실무진으로 참여했던 분 중에 아주 그 핵심적인 분들이 전라도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이었습니다. 1980년대 광주 5.18 터지기 전에는 전라도에서 박정희 지지율이 70~80%에 육박을 했습니다. 새마을 운동도 적극적으로 전라도도 참여를 하고 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키캡 묵은 이야기 같지만 계속해서 광주 5.18에 대해서 가끔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어제 지갑종이라고 하는 기자가 별세했습니다. 지갑종이라고 하는 기자가 있습니다. 전라도 광주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민주정의당 국회의원 2선까지도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런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의 역동적인 작품을 그동안 만들어냈던 겁니다. 광주 5.18 이전까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동서가 정말 홍해처럼 동서로 완전히 깊은 크레바스를 만들면서 쪼개져 버렸죠. 광주 5.18에 대한 미심쩍은 진위 여부를 떠나가지고 광주 5.18이 대한민국을 동서로 쪼개버린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남북으로 쪼개졌고 동서로 쪼개졌는데 서쪽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북한 친화성을 보이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척적인 사실. 그런데 동쪽이라고 한다면 제가 살고 있는 이 경주를 비롯한 경북이잖아요. 멘탈은 전라도하고 비슷해요. 제가 볼 때는. 또는 상업적인 어떤 장사하는 그런 태도만큼은 오히려 전라도 사람들이 더 친절하고 더 그렇습니다. 더 좋고요. 여기는 아직까지 뭐 성균관 이런 거 또는 뭐 성리학자들 위패를 모셔놓고 뭐 제사 지내고 이런 거 아직까지 여기 더 심해요. 여긴 더 심하다니까요. 그래서 전혀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어쨌든 그게 쪼개져 가지고 이제 서쪽은 오히려 북한 친화성을 보이는 그런 이상한 형태로 지금 변종이 돼 버렸죠. 그래서 광주 5.18은 더욱더 참 이게 아물려고 한다면 그 진상이라고 하는 거 유행이잖아요. 진상 밝히라는 게. 근데 제 나름대로는 또 나름대로 그 논리가 있긴 한데 그래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참 광주 5.18이라는 게 대한민국을 쪼개버렸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안겨주었지만 이 책에서 나오듯이 박정희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우리 민족이라는 단어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우리 국민의 저력을 한번 테스트한 것이다. 예. 제가 늘 빗대어서 말하는 게 박정희라는 사람은 엄격한 기숙사 사감이었다. 엄격한 기숙사 사감이었다. 당장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스마트폰 압수하고 외출 외박 자제시키고 아침에 일어나게 해서 운동시키고 규칙적인 생활하게 하고 졸리면 뒤에 가가지고 회초리로 등도 두들겨 주고 공부시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멋지게 취직을 시키고 시험을 치게 했던 그 기숙사 사감, 엄격한 기숙사 사감이었다. 저는 그렇게 이 사람을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최근에 고졸 취업자들이 취업이 안 되죠. 고졸 기능공들을 육성했던 게 박정희 아닙니까? 지금 민주노총의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장에 우리 작은 아버님 두 사람도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현대자동차 취직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에 경주만 하더라도 뭐 전국적이지만 공업고등학교. 뭐 문재인 씨 아버지도 흥남 농고 출신 아닙니까? 당시에 뭐 대구 상업, 부산 상업 이렇게 유명하듯이 거기에서 나름대로 엘리트였는데 예,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뭐 그때 고등학교는 지금 대학 후기 과정까지 맞먹을 만큼 엘리트죠. 어쨌든 박정희 시대 때 꼭 공부만 하지 말고 기술을 익혀라. 그래가지고 취직을 해라 라고 해서 이제 공업고등학교 요과, 예, 도자기 만드는 거, 화공과가 굉장히 셌습니다. 화공과 갈 정도의 머리면은 인문계 계열 최고 클래스에 해당되는 뭐 그리고 그 상업고등학교 나오면 은행에 취직도 되고 예, 자동차 기술 쪽으로도 하고 초창기 때 공고에는 자동차과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이제 뒤로 갈수록 자동차 산업이 발달함에 있어서 이제 되었죠. 그래서 노동조합의 아버지가 박정희다. 우리가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가집니다. 경부고속도로 관련된 책을 소개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